안녕하세요, 체리티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버나메전투기 공동개발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LIG 넥슨에 천공투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구매 의향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있다는 정보가 나왔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2개 포대를 도입하는 구매 의향서까지 LIG 넥슨으로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관련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 6대를 실전에 배치하면서 공군 전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방어체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회에 성능이 확인되고 군사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한 대한민국에서 방공 시스템을 구매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중고도 이상의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방공망 구축에 나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넓은 영토 면적으로 인해서 2개 포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처음 도입한 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발송한 구매 의향서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목록도 공개되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대, 미사일 탑재 차량을 포함한 전체 세트 2개 포대를 구매할 경우 약 1조 원대 중반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도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매 의향서에 각 단계별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명시되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에서 차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어 차후 협상에 따라 결렬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점은 구매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산 방공 체계보다 대한민국을 더 주목하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LOI로 불리는 구매 의향서는 가벼이 생각하면 한국에서 만든 무기 체계에 관심이 있으니 협상을 시작해보자는 의미이지만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이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무기 체계를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경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국가에 RFI라는 정보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에 발송한 LOI는 구매 의향서로 콕 집어서 천공투를 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RFI 구매 의향서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 의향서를 LIG 넥슨에 직접적으로 발송했다는 것은 비교 경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건너뛰겠다는 점으로 최소 1년 이상은 사업을 당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공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능력이 확인되었으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천공투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으로 주도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매 의향서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송하면서 현지 은행이나 해외 금융기관 혹은 우리 정부의 차관을 조달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무기를 탐색하는 동시에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에 빠르게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보람의 전투기에서 목리를 부린 영향으로 인도네시아가 천공투 2개 포대를 구매하면서 핵심 기술까지 이전에 달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사일이나 레이더, 교전 통제소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이 아닌 천공투 포대를 운영하기 위한 MRO 기술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핵심 기술을 이전 요구했다고 해도 이는 협상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람의 전투기 사업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줄 건 주지만 약속하지 않은 기술은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을 지난 5년간의 목리로 확인했던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은 대부분 핵심 개발 과정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공장도 사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인도네시아가 목리를 부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카이에서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전투기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무장 통합 등 주요 핵심 분야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USB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투기 설계도나 민감한 기술은 전용 보안 서버에 보관되고 자료를 복제할 수 없도록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함부로 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리를 부리고 분담금을 내지 않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고기를 속이고 다시 복귀하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줄다리기 협상으로 지연되어 왔던 분담금을 6천억 원 줄이는 방안에 최종적으로 협의했으며 CJ5호기도 넘겨받는 것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J5호기 인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가 보라매 양산기를 주문해야만 함께 배달될 것으로 알려져 안전장치까지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 때문에 직접 받으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목리를 부리면서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개발도 안 된 칸 전투기까지 대량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압박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천공투 핵심 기술을 요구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했다고 해도 협상 전략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2000년대 후반에 시작한 대원미사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과 협력해 핵심 기술을 보유했지만 6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기술료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개 포대를 구매하는데 1조 원 중반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인도처럼 핵심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예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자체 방공말 개발을 추진했지만 기술 부족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바락8 시스템을 기반한 공동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반반씩 기술을 나눠 갖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미사일 제조와 운용 기술,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인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주파수 탐색기와 핵심 부품 개발을, 이스라엘은 수직 발사 체계와 시스템 통합을 각각 진행하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사일 강대국인 인도의 개발 역량도 성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한 신형 방공 시스템을 인도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큰 투자 없이 바락8 시스템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도입 비용보다 수배 이상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경우 천궁수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이 없다면 돈을 돈대로 투자하고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천궁2를 도입한 이후에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MRO 기술을 반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공 무기 시스템은 전투기나 잠수함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무기 체계이며 미국에서 개발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가 1.5조 원을 넘을 정도로 고가인 무기 체계입니다. 여기에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의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문제없이 가동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예방정비가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MRO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받아야만 수십 년 운영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배치되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정비 기간 동안 핵심 부품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완전 분해해서 고장 부위를 찾아내 교체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예방정비와 현장 수리, 여기에 5에서 10년 주기로 대대적인 오버홀까지 진행하는 창정비 사업이 요구되며 이때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야만 현지 방산업자가 부품을 도입해 독자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MRO 기술 지원으로 무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을 사업 초기에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투입되는 유지 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MRO 비용은 20% 정도이며 기술 문서와 정비 교육, 창정비 권한, 초기 정비용 예비 부품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 문서인 가이드북을 구매하는 것도 모두 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천궁2 정비와 교육이 필요한 기술 문서 수백 건을 한 세트만 구매해 카피해서 사용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기를 구매한 국가에서는 여러 개의 정비 부대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 문서를 모두 다 구매해야 하며 이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됩니다.
디지털로 이루어진 기술 문서의 경우에도 암호화된 저장 장치로 제공되며 인가되지 않은 PC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락을 걸어 메인보드와 고유 번호로 연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고 구매 국가와 운영부대 마크가 디지털 워터마크로 박혀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할 경우 디지털 지문을 확인해서 바로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술 자료 확보와 운영 기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것이 제공되어도 모두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천공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함께 요구했으며 돈을 더 받고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보람의 사업에서 먹리를 부렸지만 천공투 도입에서는 경쟁 없이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터키가 음원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터키는 인도네시아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활발하게 무기 판매를 활동하고 있으며 선언적이지만 칸 전투기 구매까지 관철시켰던 상황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을 인도네시아가 도입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데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터키는 천공투와 비슷한 히사르와 시페르 방공 시스템을 완성해 활발히 해외에 판촉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막 터키군에 배치되는 단계라서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정교한 교전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96% 이상의 성공률을 천공투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한 탄도미사일까지 직격 충돌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콧대 높은 인도네시아도 대한민국을 콕 집어 천공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더라 소식이었지만 구매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면서 사업을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